20만 왜군이 바다를 건넜다. 20일 만에 수도가 함락됐다. 왕은 도망쳤다. 백성은 버려졌다. 누가 봐도 끝난 나라였어. 근데 이 나라는 7년을 버텼어. 어떻게? 이건 그 이야기야. 자, 1592년 4월 13일이야. 부산 앞바다에 배가 나타나기 시작해. 한 척, 두 척이 아니야. 수백 척이야.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1만 8천 명이 부산포에 상륙했거든. 부산진 첨사 정발이 맞서 싸웠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조선군은 칼과 활이었고 왜군은 조총이었어. 총 앞에 칼은 답이 없었던 거야. 정발은 전사하고 부산진은 하루 만에 뚫려. 그래도 희망은 있었어. 조선 최고의 명장 신립이 충주에서 맞겠다고 나섰거든. 근데 이 사람이 치명적인 실수를 해. 탕금배 앞에 배수진을 친 거야. 기병으로 돌파하겠다는 건데 상대는 조총부대야. 기마대가 돌진하는데 총탄이 비처럼 쏟아져. 참패. 신립은 강에 몸을 던져. 그리고 5월 2일 상륙한 지 정확히 20일 만에 왜군은 한양에 입성해. 근데 이미 한양은 텅 비어 있었어. 왜? 선조가 이틀 전 새벽에 도망쳤거든. 왕이 백성을 버린 거야. 분노한 백성들이 뭘 했는지 알아? 노비 문서가 보관된 장매원에 불을 질러버렸어. 나라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신분제를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지. 전라자수사 이순신. 이 사람은 좀 달랐어. 다른 장수들이 왜군이 오면 어떡하지 걱정할 때 이순신은 이미 거북선을 만들고 있었거든.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완성했어. 미친 타이밍이지. 5월 7일 이순신이 오포 앞바다로 나가. 첫 해전이야. 결과 외선 26척 격파. 아군 피해 거의 없음. 대체 뭐가 달랐냐면 왜군의 전술은 배를 붙여서 칼싸움하는 거였어. 근데 이순신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함부로 때렸거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7월 8일 전설의 한산도 대첩이 벌어져. 이순신은 견내량이라는 좁은 해협에 왜군을 일부러 유인해. 왜군이 쫓아오면 한산도 앞 넓은 바다로 빠지면서 하객진을 펼쳐. 학의 날개처럼 양쪽으로 감싸는 진영이야. 외선 47척이 한순간에 불바다가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전투 하나로 왜군의 서해 진출이 완전히 막혀. 서해가 막히면 뭐가 안 되냐? 육로로 올라간 20만 대군한테 보급이 안 가. 밥이 안 오는 거야. 20만 명이 굶기 시작한 거지. 이순신이 바다를 틀어막는 동안 육지에서는 전혀 예상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었어. 의병이야. 관군이 아니라 백성이 직접 칼 든 거지. 곽재우, 경상도 의령의 선비야. 이 사람이 집안 재산을 다 털어서 의병을 모아 붉은 옷을 입고 싸워서 홍의장군이라고 불렸어. 정인홍, 김천일, 조원 같은 사람들도 각지에서 일어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병들은 지역 지리를 훤히 알거든. 게릴라전의 천재들이야. 왜군이 대로로 행군하면 의병들은 산길과 숲에서 기습해. 보급로를 끊고 후방을 교란해. 왜군 입장에서는 앞에서는 이순신한테 막히고 뒤에서는 의병한테 찔리는 거야. 근데 의병들의 희생은 참혹했어. 대부분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호미와 나세들 들고 싸웠거든. 조원은 700의병과 함께 금선에서 전원전사해. 700명이 한 명도 남지 않고 죽었어. (1593년) 전쟁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해. 권율 장군이 행주 산성에서 대승을 거둬. 이게 행주대첩이야. 3만 왜군이 밀려왔는데 조선군은 겨우 2,000명이야. 근데 이겼어.
비결이 뭐였냐면 행주산성은 높은 곳에 있었고 조선군은 수레에 화차를 실어서 위에서 아래로 쏟아부었어. 거기다 부녀자들까지 치마에 돌을 날라서 던졌거든. 이게 행주치마의 유래라는 설도 있어. 이쯤 되면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왜군은 바다에서 이순신한테 막히고 육지에서는 의병한테 보급로가 끊기고 명나라 원군까지 참전하니까 진격이 멈춘 거야. 결국 일본은 화의를 제안해. 근데 이 협상이 7년 동안 질질 끌리면서 서로 속이는 거야. 그리고 1597년 화의가 결렬되면서 왜군이 다시 쳐들어와. 정유질환이야. 정유재란이 파지고 이순신은 조정의 모함에 빠져서 한때 파직당했었어. 원균이 대신 수군을 맡았는데 7천량에서 대참패. 조선 수군 거의 전멸. 배가 12척밖에 안 남았어. 조정에서는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내려. 근데 이순신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12척으로 싸우겠다는 거야. 1597년 9월 16일 영양의 역 이순신의 12척 앞에 왜군 330척이 나타나. 30대 1이야. 미친 숫자지. 근데 이순신은 명량 해협의 빠른 물살을 이용해 좁은 해협에서 왜선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든 거야. 이순신이 직접 선두에서 싸워 기암 한 척으로 돌진해서 왜선을 부수기 시작하니까 뒤에 있던 조선 수군도 용기를 내서 따라와. 결과 왜선 31척 격파. 조선 수군 피해 없음. 12척으로 330척을 이긴 거야. 세계 해전사에서 유일무이한 기록이야. (1598년 11월)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왜군에게 철수 명령이 떨어진 거야. 근데 이순신은 놓아줄 생각이 없었어. 노량 해협에서 퇴각하는 왜군을 막아. 11월 19일 새벽 노량해전이 벌어져. 7년 전쟁의 마지막 전투야. 이순신은 또 선두에서 싸워. 그런데 새벽 안개 속에서 적탄 하나가 날아와. 이순신의 왼쪽 겨드랑이에 맞아. 이순신은 쓰러지면서 아들과 조카에게 말해. 나의 죽음은 알리지 말라. 전투 중에 대장이 죽으면 군대가 무너지거든. 이순신의 죽음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비밀에 붙여져. 조선 수군은 대숨을 거뒀어. 근데 그 승리의 함성 속에서 이순신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 7년. 20만 대군 앞에서 조선이 버틴 7년. 이순신은 바다를 막았고 의병은 산과 들에서 싸웠고 이름 없는 백성들이 나라를 지켰어. 왕이 버린 나라를 백성이 지킨 거야. 그게 임진왜란이야.